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 대입 가장 큰 변화죠. 의대 증원과 이 무전공 확대가 가장 큰 변수인데요. 오늘은 무전공 확대에 대해서 대입의 혼란, 수시 모집 요강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오픈 채팅방인데요. 입시 현직 교사들과 그리고 입시 전문가들이 교사나 학부모, 학생을 위해서 공익 입시 정보 공유방을 만들었습니다. 예, 여기 비번인데요. 요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비번은 추후에 변경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질문이나 입시 뉴스 정보에 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무전공 확대 대입 대혼란, 수시 원서 접수 3개월 앞두고 큰 혼란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도권 51곳, 국립대 22개 교에서 모집 인원이 25.6%, 그래서 총 37,935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4배 정도가 증가했고요. 고1 때부터 특정 학과를 가려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쩜 이게 3년간의 노력을 했는데요. 별 의미가 이제 없어졌고요. 입시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예,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입시 현장의 합격선 예측이 어렵다. 무전공 선발 인원이 커지면 다른 학과가 당연히 정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특히 어문, 역사, 철학 계열 선발 인원은 이제는 한 자릿수가 될 수도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확대 전년도 입시, 인문계열 등 특정 학과를 목표로 그동안 준비했던 학생부 준비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문이 좁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엄청난 숫자의 증가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7,935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무전공 확대로서 어떻게 보면 고교 학점제 취지가 퇴색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무전공 선발은 내신 성적 위주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많이 선발을 합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보는 많은 대학이 또 많아졌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내년부터 실시하는 고교의 학점제 취지와는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시 정시와 막론하고 이과생이 점수가 당연히 높겠죠. 문이과 구분 없이 선발할 때는 이과생이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너무나 혼란이 많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대기업이 대입 상담 교사단을 만들어서 실시간 화상이나 전화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4일, 25일에 화상 상담 서비스 등을 개통하는데요. 요 번호는 어머님들이 꼭 메모를 하셨다가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상 상담을 원한다, 줌으로 상담을 원한다 하실 때는 대학에 어디가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이 엄청 몰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전고에 확대되면 대학들은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대학에서는 순수 학문 학과가 고사될 위기가 있겠다. 그리고 비인기 학과는 사실상 감원이나 최소 강의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뭐 당연히 폐강까지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공립대학 인문학장이나 사립 인문학장들이 지금 무전공 모집을 반대한다. 이런 방침을 중단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무전공 확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참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는 아주 곤란한 처지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기초 학문에 큰 위기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번에 무전공 선발은 한 10명 중에 3명이 무전공으로 선발이 될 것 같고요. 수도권에서 보면 작년에 7.7%였다가 29.5%입니다. 이거 뭐 어마어마한 수치죠. 예, 국립대도 마찬가지고요. 4.5%에서 26.8%입니다. 그래서 합계하려면 총 28.6%, 아까 말씀드린 37,935명을 뽑습니다. 예,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현 교사들이나 입시 전문가들도 이번에는 합격선이라는 걸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보면 의대 증원인 최상위권, 상위권 입시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번에 이 무전공은요, 전체 학생들한테 수능생 전체에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기존 학과 감축되고요. 학과 정원이 변동으로 해서 합격선 예측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기존
입시 결과 예측해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학종은 전공 적합성 평가 역량인데 무전공 조화로 혼란이 예상됩니다. 무전공 선호도 상승, 비인기학과의 하락, 학과 간의 경쟁률 차이는 이게 인기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경쟁률 차이는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전공 모집 수가 커서 수험생 기대 심리로 상향 지원을 일단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향 지원이 많이 증가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주요 대학의 무전공 선발 비율인데요. 보시면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는 없었어요, 무전공이. 근데 거의 고려대는 6.2%, 성균관대는 10%대, 그리고 한양대도 10.5%대 이렇게 이제 올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대학에서도 엄청난 변화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공 쏠림 현상이 이제 우려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인 진로 탐색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자, 무전공 확대로 합격성 변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3개 대학 중에서 수도권 51곳에서 무전공이 29.5%입니다. 이거는 자유전공이 13.1%, 광역이 16.4%입니다. 국립대 22개 교에서 자유전공이 7.5%, 광역이 19.3%, 그래서 총 26.8%입니다. 계열과 학과별 정원 제한 있는 광역 모집과 달리 자유전공 학부는 당연히 선호가 높을 것 같습니다. 모집 단위가 큰 만큼 합격선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기존 학과 모집 인원이 줄면서 합격선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모집 인원이 줄면 올라갈 수가 있다고 보지만, 상향 지원으로 성적 낮은 학생들이 오히려 합격선 하락도 예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도 앞서 말씀드린 무전공 대입 모집 정원입니다. 각 학교마다 프로테이지가 엄청 큰데, 이 가천대 같은 경우는 31.2%고요. 그리고 국민대 같은 경우가 41.9%입니다. 그리고 명지대가 48.9%, 그리고 신한대가 40.0%, 상명이 44.7%,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 수치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전공 확대가 비인기학과의 몰락 당연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2026 대입 반영 26이 나왔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렇지만 사전 예고가 원래 1년 전에 4월 말까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6월이죠. 근데 이것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상당히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대학 2016 대입 이제 발표는 했지만 또 변동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집 정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강을. 그래서 현 고2, 고3 일단 불확실성하죠. 아무래도 학과 모집 인원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인 합격성 예측도 안 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중상위권 대학 인원이 당연히 증가되겠죠. 기존 학과 모집 인원 감축으로 합격성 경쟁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 학교에서도, 고등학교나 그때도 마찬가지로 또 입시 전문가들도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위권 대학이 우선시돼서 대학 간 서열이 더욱 공고해집니다. 예. 당연히 상위권에 상향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면에 비인문학 등 비인기 학과는 당연히 몰락이 예상된다. 네, 그래서 무전공 확대에 비인기 학과의 몰락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이거는요, 수능 제도를 지금까지 도입한 후 가장 큰 폭의 변화입니다. 예, 엄청난 변화죠. 대학 학과별 변경 사항 확인. 여러분들이 모집 요강에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수험 전략 새롭게 수립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뭐 경쟁률, 작년에 합격선 이런 거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시험 봤던 6월 모의고사에 어렵다 말한 학생들이 74%거든요. 근데 보세요. 고3 학생들은 84%가 어려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N수생들은 61% 어렵다. 이게 격차가 크죠. 그러면 당연히 N수세가 강세가 되겠죠. 이런 수치만 봐도요. 그 때문에 요번에 2025에 N수세의 강세가 눈에 띄게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험생 무전공 선발 지원 의사.
무전공 하면 나 시험 보겠다 하는 학생이 긍정적인 학생이 64.47%입니다. 예. 부정적인 학생이 35.53%. 근데 아직 미결정이 19.52%입니다. 예. 이거 엄청난 차이죠? 예. 그리고 어떤 유형을 할 것이냐 하니까 계열 구분 유형 2로 할 것이다. 68%.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 2025 수시 모집 요강이 다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모집 요강의 앞부분에 전형 요약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은요. 거기에 주요 사항을 이렇게 배치해 놨습니다. 모집 요강 첫 번째. 그걸 꼼꼼히 보셔야 되고 각 전형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전년도와 달라진 변경 사항. 이거는 대학의 모든 모집명에 있거든요, 여러분. 전년도와 달라진 변경 사항. 이거를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희망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가 개설이 되어 있는지, 어떤 전형인지, 그리고 모집 인원이 몇 명인지도 여러분이 보는 게 대입 전략의 기본입니다. 다음에 수시 원서 접수 일정도 보셔야 되고요. 서류 제출 기한도 있습니다. 물론 수시이기 때문에 대학별로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중요한 거는 대학별 고사가 있습니다. 면접 일정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수능 전인지 수능 후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원 자격을 통해서 해당 전형에 맞는 대상인지, 예. 내가 지원 자격이 되는지 이것 또한 뭐 작년 거를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올해 나온 거를 정확히 보시라는 말씀이고요. 지원 자격이 원서 접수 가능한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건지 접수 가능 여부가 되는지 그것도 확인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요게 이제 최종 합격의 필수 조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생부 반영 방법에서 대학의 교과나 비교과 영역 반영 방법과 점수 산출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전형 방법은 각 전형이 어떤 요소로 학생을 평가할 것이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6번과 7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5번의 수능 최저 학력도 중요하지만 6번에 대학의 교과, 비교과, 반영 방법, 점수 산출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다 나와 있거든요.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와 각 전형이 어떤 요소로 학생을 평가할 것이냐 요 두 가지를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지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2026이 이제 2025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혼란스러운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2026이 원래 이번 4월 달에 확정해져야 되는데 이 무전공 때문에 아주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인제 그 홈페이지를 보면 여러분이 지원하는 학교의 과의 홈페이지를 보면 분명히 맨 위에 어 달라진 대학 입시 이거 쭉 나올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시고 그거를 보시고 그리고 입학 전형이 어느 대학에 들어가면요. 뭐 3월 달에 올린 것도 있고 4월 달에 올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신에 올린 입학 요강을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고3 학생들과 고2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많이 힘들지만 이럴수록 더 이 그 무중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 각 대학의 요강을 꼼꼼히 보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이번이야말로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은 잘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